이번 7.30 재보궐선거는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15개 지역구 선거구 중에서 11곳을 여당이 승리했는데요. 이것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실질적으로 무승부로 끝난 선거에서 보여준 민심이 2달 만에 상당히 큰 변화를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방선거 이후에 치러진 이런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이번 선거는 엄밀하게 따지면은 경제 살리기와 세월호 특별법이라는 두 가지 쟁점이 맞붙은 선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야당의 실패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변화된 선거 환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당의 경우는 7월 14일 전당대회를 열어서 지도체제를 개편을 했는데 그 지도체제라는 것이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가 새로운 대표로 부각되고 하는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었고요. 특히 2기 내각에서 최경환 경제팀이 아주 의욕적으로 경제 살리기를 주장하고 있었던 이런 환경 속에서 여당은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반해서 야당의 경우는 세월호 책임론을 계속해서 일종의 소진된 쟁점을 갖고 지방선거에 이어서 이번 재보궐선거까지 끌고 오는 데 대해서 상당한 피로감이 쌓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야당이 변화된 정치 환경, 선거 환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슈 제기에 실패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야당의 실패 요인 중에서 빼놓지 않고 우리가 지적해야 될 부분은 바로 리더십의 붕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3월 새정치민주연합은 새 정당으로 출범하면서 내세웠던 아주 중요한 슬로건이 새정치와 미래였는데도 불구하고 전략공천이라는 미명하에 상당한 나름대로의 갈등적 요인이 많았었고요. 더 나아가서 나눠먹기 공천, 돌려막기 공천, 내리꽂기 공천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들이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에는 새정치가 없고 더 나아가서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이 공천 파동의 핵심적으로 새 지도부가 관여함으로써 스스로 리더십을 붕괴하는 사태까지 왔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 정당이라는 것은 공직 후보를 내서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아서 권력을 획득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야당의 경우는 이번 선거에서도 마지막 아주 극적인 순간에 후보단이라고 하는 이 달콤한 나름대로의 연대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과거 같은 행태를 계속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보 단일화와 같은 문제는 이제는 더 이상 나눠먹기식이라든지 또는 야합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새정치와는 거리가 먼 지나치게 정치공학적인 면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과거와 같이 야권연대에 대해서 전폭적 지지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재보궐선거는 야당의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대참패를 당한 것은 전략도 없고 이슈도 없고 리더십도 없고 이 산무정치가 지배하는 이러한 나름대로 수준 이하의 이 선거 전략으로 인해서 참패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7.30 재보궐선거가 야권에게 던지는 정치적 함의는 무엇일까? 저는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는 더 이상 안철수식 새정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보여준 여러 가지 리더십 면에서 봤을 때는 새정치보다는 훨씬 더 구태정치에 가깝고 끊임없이 리더십을 좋은 방향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무공천에 대한 철회 문제, 더 나아가서 이번 전략공천에서 서울 같은 경우 동작을에서 기동민 후보를 광주 광산에 있었던 후보를 서울에다가 전략공천하고 나서 나중에 결국은 기동민 후보가 사퇴하는 유일한 서울 선거구에서조차도 후보를 내지 못하는 이러한 정치가 결국은 안철수지 새정치의 민낯이 드러났다. 두 번째는 결국은 국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정당들이 존재감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특별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규명을
정확하게 해서 책임을 묻고 새로운 나름대로의 예방책을 만든다는 것은 중요한데, 이 세월호 참사가 모든 것을 끌어들이는 블랙홀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 내수가 침체돼 있고 경기가 상당한 위축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세월호 참사를 핵심 쟁점으로 부각을 시켰을 때 오는 부작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새누리당과 정부 여당은 이번 선거에서 박근혜를 내세우지 않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박근혜 마케팅을 내세웠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박근혜 대신에 경제 살리기, 경제 활성화, 경제 대책을 내세웠습니다. 일반적으로 선거 용어로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투표를 하느냐, 자기의 호주머니를 두텁게 하는 일종의 포켓 밸류 보팅을 한다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도 보한 것과 마찬가지로 너무 추상적인 담론 정치보다는 일반 국민들이 먹고 살는 서민 경제에 어느 정당과 어느 후보가 나름대로 지지를 얻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됐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 함의는 이제는 더 이상 정치공학적 야권연대로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국민들에게 끊임없이 야권연대는 없다고 하는 약속을 했는데 불구하고 선거를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후보 간 연대는 괜찮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우회, 더 나아가서 국민들에게 약속을 어기는 후보 단이라는 것은 결국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여실히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수권정당으로서 발전하지 않고 오로지 선거에서만 승리한다는 야권연대에 빠져버리면 결국 미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실패를 얘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이 부분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망당적인 계파 정치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한 6개 정도의 계파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계파들이 끊임없이 나눠먹기 정치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국민의 지지를 얻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번 730 대참사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는 것은 바로 정말 진정으로 새 정치를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새민주연합의 공동대표가 사퇴를 했지만 물론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 지도부를 선출할 거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지도부를 선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보여줬었던 야당의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백약이무효라고 봅니다. 다시 얘기해서 투쟁 대신에 대안을 제시해야 되고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타협과 더 나아가서 대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봅니다. 계파 정치 대신에 국익 정치를 위한 아주 담대한 정치적 행보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얘기하는 생활 체감형, 민심이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이슈에다가 많은 나름대로의 노력을 다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리 지도체제를 바꾼다 하더라도 국민의 지지를 받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은 예상 밖의 대승을 거뒀습니다. 물론 이런 것이 과연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아마도 새누리당이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보다는 상대적으로 변화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했다고 봅니다. 새 지도체제가 등장을 했고 그 세대 지도체라는 것은 무조건 박근혜 대통령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정치를 하면서 소통하고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경제 살리기, 국가 혁신이라는 이 화두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보다는 국민의 지지를 받은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새누리당이 이번 선거에 승리에 도취돼서 오만과 교만에 빠져버린다면 다음 선거에서는 분명히 민심의 회초리는 절망하고 있는 패배한 야당보다는 이번에서 선거에서 승리한 여당을 향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새 이름이 혁신이라고 한 만큼 이제는 수평적 당청 관계만이 아니라 정치 적폐를 해소하고 정말 야당을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서 존중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선거 결과로 새정치민주연합은 130석을 갖게 된 아주 큰 정당이 됐습니다. 야당을 배제하고 어떠한 경제 살력의 국가 혁신도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새정치민주연합도 물론 변화해야 되지만 새누리당, 승리한 새누리당도 이 변화에 이런 물꼬를 계속해서 끌고 가지 않으면 여야 모두 국민들로부터 또다시 회초리를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당도 강하고 야당도 강한, 한마디로 해서 강강론이 돼야지만이 건강한 정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야가 함께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에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때 우리가 말하는 견제와 균형의 정치가 만들어지고 대화 타협의 정치가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가장 큰 이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전남 지역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된 대이변이 일어났는데요. 이것은 바로 지역 정치를 깰 수 있다라고 하는 큰 희망을 본 선거였다고 봅니다. 이제 아마 그러한 기세가 다음 선거에서는 대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당선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봅니다. 여야 모두 극단과 배제의 정치를 멀리하고 이제 화합의 정치를 통해서 국가가 최대 위기에 처해 있는 이러한 경제 살리기, 경제 활성화, 더 나아가서 국민 대통합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거란 것은 끊임없이 여야 모두에게 교훈을 던집니다. 아무리 이긴 쪽도 그쪽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되는 것이고, 야당 같은 경우는 너무 지나치게 절망할 필요 없이 새로운 기운을 차려서 국민 속으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2016년도 총선에서 다시 한번 여야가 함께 경쟁할 수 있는 좋은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